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또 자진 사퇴한 태용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태용 의원은 최고위원 자리를 자진 사퇴한 만큼 그 자리에 어떤 인사가 입성하게 될지 주목이 되는데요. 관련 상황 또 전국 현안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네. 자,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징계 수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상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한 것이다. 예. 예. 그러면 1년이면 결국은 총선에 공천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1년 당원권 정지면은 네.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공천 어렵죠. 출마 어렵죠. 출마가 어렵고, 예. 네, 내년 5월까지 정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거는 4월이면 당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공천받기는 쉽지 않다. 자, 태용 의원은 당원권 정지 3월입니다. 중간에 이제 자진 사퇴 이 부분 혹시 반영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정치인이 네.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태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처신이 우리 당에 부담을 주었다. 이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정치적으로 최고위원을 그만둠으로써 책임을 진 모습. 이것이 윤리위원회에서 네. 받아들여진 것이죠. 정상이 참작된 거라고 봅니다. 정상 참작이다. 자, 그렇다면 태용 의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 뭐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있다. 네. 자, 뭐 한편에서는 뭐 금방 저희 민주당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자진 사퇴를 절대 안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자진 사퇴로 바꾼 거는 뭔가 좀 거래 같은 게 있었지 않느냐. 특히 녹취 같은 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식의 음모론적인 민주당의 생각이고요. 음모론이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태용호 의원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 그분이 지금까지 지나온 정치적으로 어떤 과정과 역정을 보면 예.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태용의 경우에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네. 역경을 딛고 한국에 와서 자수성가한 정치인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고군분투해서 혼자 네. 최고위원까지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본인이 처한 정치적 위기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 이런 것 때문에 당당하게 보였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태용호 의원 나온 그 최고위원 자리 이제 비어서 이제 30일 이내에 뽑아야 되는데 이용호 의원님이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혀 저는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건 이제 당 차원에서 예. 좋은 분들 혹은 또 입지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절차에 따르겠죠. 네. 혹시 의원님도 만약에 제의가 들어오거나 뭐 한다면 생각이 있는 겁니까? 네. 답변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1주년이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홍준표 시장도 만나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고 했는데 특히 홍준표 시장 만난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 옹졸하다는 표현도 나왔고요. 정치 잘 모른다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그 부분 혹시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신 내용 서로 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네. 서로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이재명 대표와 한다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누구하고 얘기할 수 있어도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이재명 대표한테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이 예.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잘 합니까?
또 뭐 또 김기현 대표 옹졸하다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이렇게 품이 넉넉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네. 어제는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의 날이거든요. 1주년이죠. 예. 그런데 우리 당을 그 경쟁하는 정당의 대표와 만나서 흉보는 것 같아서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1주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 야당 대표는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고 하긴 하지만요.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안 만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근데 뭐 이제 정치 교과서에는 뭐 만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을지 모르는데 현실 정치는 뭐 교과서 방정식대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만나서 이게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질 거냐. 흉금을 터놓는 사이가 될 것이냐. 인간적 신뢰가 쌓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해보면 네. 참 만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겠구나라고 이해도 됩니다. 그러면 원내대표라도 빨리 좀 만나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박강 원내대표? 저는 원내대표는 당대표하고 역할이 다르거든요. 예. 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민주당의 대표로서 국회 원내상, 국회 입법 모든 것을 끌어가는 분이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선출이 됐고 그래서 적어도 행정부의 상대는 입법부이기 때문에 그런 입법부의 대표 위원으로서 사실은 뭐 대통령 만나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한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먼저 만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지난번에 양보를 했는데. 예, 이재명 대표 그런 말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먼저 나는 내가 먼저 만나는 거 뭐 상관없다. 그러니까 박광원 대표 만나라 이렇게 괴념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으니까. 예. 뭐 만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게 협치의 물꼬를 터나가고 종국에 가서는 서로 신뢰가 쌓이면 이재명 대표가 못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되면 어떤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금방 김한규 원내대변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후로도 제안은 없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본인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또 뭐 계속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옳은 일인가 싶고요. 정무수석을 통해서 의사를 전했던 거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민주당 상황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김남국 의원 그 코인 의혹 뭐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네. 이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의문이 많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코인 구입 비용부터 시작해서 물론 뭐 어디 주식을 팔아서 넣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또 재산 공개한 거 보면은 전혀 예금이 줄지가 않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구입 비용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래서 자꾸 꼬리를 물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재산 신고된 내역을 보면 뭐 한 15억 정도인데 60억 또 최근에는 또 28억이 또 추가로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됐습니다. 예. 도대체 그럼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고 또 공개하는 이 취지가 뭐냐? 그러면 다 재산 대부분을 은닉한 거냐? 이렇게 자꾸 그런 물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 민주당으로 봐서도 참 답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일단 진상조사단 뜻을 따르기로 했고 또 팔기로 했다고 해요. 권고에 따르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것은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이제 의혹을 벗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지금 팔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코인이 얼마인지도 누구도 몰라요. 사실은 본인의 입에 따를 뿐이고 예. 또 진상조사단을 꾸린다고 그랬는데 그 진상조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강제권이 없으니까요. 예. 그렇지, 그럼요. 그래서 뭐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 계좌 집결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김남국 의원의 해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도 국민적 근본적인 의혹은 벗어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민주당이 김남국 코인 의혹, 네. 이 싱크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부식되지 않는 김남국 의혹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버텨낼 수 있을까. 최근에 뭐 MZ 세대들은 코인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런 당에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을 민주당이 견뎌내기가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쉽지 않다고 보군요.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수사가 됐었고 특히 압수영장 2차례 기각된 것도 좀 보도가 됐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범죄 혐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아니요. 그러니까 경제 혐의가 있다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법적으로 이게 제대로 수사가 돼서 이게 뭐 발표가 된 바가 없고 다만 나와 있는 것은 지금까지 그 재산 형성 과정으로 보면 60억의 코인을 갖는 것이 거의 어려운,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 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납득이 안 된다 이거예요. 납득이 어렵다. 네. 그 부분이 가장 문제다라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날인데 뭐 평가가 뭐 제각각이었습니다. 의원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점수 몇 점 정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점수로 이렇게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냥 뭐 이렇게 학점으로 드린다면 네. B 플러스 정도는 B뿔 85점 네. 이상. 예. 네, 그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비유하자면 예.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 자수성가다 뭐 이거네요. 네. 아시다시피 뭐 그 야당이 지금 뭐 169석, 뭐 180석 가까이 되는데 이런 정치 여건, 거대 야당, 어떤 정치 여건, 그리고 또 뭐 KBS나 MBC 같은 데가 거의 뭐 민노총 방송이 되다시피 해서 언론 환경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어려운 형편에서 열심히 해서 그래도 기본 점수는 받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좀 성과라고 생각하는 점, 또 아쉬웠던 점, 이것도 한 번씩 하나씩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성과라고 한다면 저는 민노총을 상대로 해서 노동계획을 추진하는 것들, 네. 또 무너진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또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라서 최근에 기시다 한국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뼈틀리고 복원 같은 것들, 또 원전 생태계 복원, 뭐 이런 것들은 뭐 큰 성과라고 보고요. 네. 다만 아쉬운 것은 인사에 있어서 감동을 좀 주지 못했다. 인사. 예. 그리고 국민 통합이나 또 소통 이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지지율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올라선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전 조사보다는 5.4%포인트 올랐는데 이게 국민 리서치 그룹 또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40%대? 이렇게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이었으면 좋겠고요. 예. 사실인 솔직히 뭐 여론조사가 예. 보면 뭐 들쭉날쭉이잖아요. 아주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솔직히 뭐 저는 뭐 집권여당 의원으로서는 뭐 좀 높이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믿고 싶은 심정인데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5.4% 포인트가 높아졌다고 한다면은 한미 간의 또 한일 외교적 성과 이게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김남국 코인호 이런 것들로 해서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랑 저희가 인터뷰를 할 때는 최소한 45%를 돼야지만이 수도권에서 뭔가 할 수 있다. 45% 못 지키면 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지금 지지율로 총선 치러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바닥 민심은 뭐 지금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맞고요. 아, 맞다고요? 예. 예, 저는 뭐 최소한 40% 중반 정도 돼야지 그래도 수도권에서 해볼 만한 선거가. 아, 공감을 하시군요, 이준석 대표 네, 말을.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뭐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내년 총선을 치르겠습니까? 집권 여당이고 네. 앞으로 안정감과 희망을 주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프리미엄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뭐 동원할 수 있는, 가동할 수 있는 정치적 정책적 수단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지역구가 이제 호남 쪽인데 호남 민심 어떻습니까?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호남에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지난 대선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어떤 실체 이게 많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지지도가 우리 국민의힘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양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또 민주당 양쪽 다 실망이 아주 크다. 그래서 정치적인 호남으로 봐서는 정치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문제는 호남은 선거 때가 되면 하하. 다시 민주당으로 다시 뭐 어제 용사들 다시 뭉친 것처럼 다시 또 민주당으로 가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예.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큰 희망을 갖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